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동유럽의 작은 나라 몰도바에서 온 엘레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절친한 친구를 남편의 동생에게 소개해 줬는데요. 그 친구가 임신을 하고 덜컥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제 동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시댁에는 이제 외국인 며느리가 둘입니다. 처음엔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이 집안이 국제결혼 클럽이냐고 하셨고 저는 괜히 친구를 소개한 게 아닌가 싶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시댁은 동네에서 가장 화목한 집으로 소문났고 몰도바에서는 저를 한국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거예요. 저는 몰도바의 수도 키시너우에서 태어났습니다. 몰도바라는 나라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250만 명밖에 안 되죠. 우리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22살이 되던 해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여러 나라 중에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일본이나 미국을 가고 싶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았거든요. 한국은 그때만 해도 몰도바 사람들에게 생소한 나라였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이 어디야? 북한이랑 다른 거야? 라고 물으셨죠. 저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냥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아서 지원했어요. 2023년 3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이 엄청나게 크고 깨끗했거든요. 몰도바의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는 더 신기했어요.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이고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몰도바에서는 버스에 타려면 서로 밀치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었습니다. 룸메이트는 베트남 학생이었어요. 첫날 밤 우리는 서로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책임감이 강하대라고 말했죠. 저는 그저 웃으며 들었습니다. 남자친구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공부하러 온 거지 연애하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전공 수업을 들어야 했거든요. 교수님들은 친절했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저는 밤마다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군요. 새벽까지 도서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서관 2층에서 국제경제학 자료를 찾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몰도바에서 오셨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학생이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제 가방에 달린 몰도바 국기 키링을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경영학과 4학년이었어요. 그는 동유럽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몰도바의 와인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이 몰도바 와인을 안다니요.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였어요. 같이 공부하고 가끔 밥도 먹었죠. 민주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많이 알려줬습니다. 김치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는데 그는 우유를 사다 줬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익숙해지면 안 먹으면 허전해집니다. 라고 그가 말했죠. 저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웃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민주는 저를 자기 고향에 초대했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였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이건 데이트인가 아니면 그냥 친구 사이인가? 고민이 많았죠.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너무나 친절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멀리서 왔는데 편하게 지내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이틀을 묵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도우셨어요.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몰도바에서도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집안의 분위기가 우리 집과 비슷하다는 걸요. 민준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수였어요. 민준보다 4살 어렸고 대학교 2학년이었죠. 민수는 형과 달리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준은 동생이 원래 낯을 많이 가려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해 가을, 민준이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캠퍼스 뒤편 은행나무 아래에서였어요. 엘레나,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처음엔 친구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민준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국제연애는 쉽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네, 저도 민준 씨를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았어요. 문화 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제가 다른 남자친구들과 카페에 가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몰도바에서는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게 자연스러운데 한국에서는 좀 달랐거든요. 저도 처음엔 민준이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민준은 제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저도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2024년 봄, 민준이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그는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엘레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반지를 내밀며 그가 말했죠. 저는 울면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 한국 시댁 식구들은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몰도바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엘레나, 너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한국에 남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영주권이나 비자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빠, 아니에요. 저는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사람은 저를 존중하고 아껴줍니다. 제가 울먹이며 말했죠.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엘레나, 우리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쩌니? 외롭지 않을까? 그 집 식구들이 너를 괴롭히면 어떡하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매일 전화를 드렸습니다.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도 보내드렸어요. 민준의 부모님 사진도 함께 보냈죠. 이분들은 정말 착한 분들이에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다고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네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니라고 하셨어요. 2024년 9월 민준과 저는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죠. 몰도바에서 부모님과 친구 몇 명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결혼을 축하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맞는 게 처음이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일주일에 2번씩 저를 만나주셨어요. 같이 시장에도 가고 요리도 배웠습니다. 엘레나야,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싶니? 시어머니가 물으셨죠. 저는 당연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김치는 한국 음식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김치 만들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과정이 복잡했어요. 처음엔 너무 짜게 만들었다가 나중엔 맛이 안 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긴장됐습니다. 몰도바에서 부모님이 오시는 날 저는 공항에서 서성거렸어요.
1년 만에 보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게이트에서 나오시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우리 딸 많이 컸구나. 이제 정말 어른이 됐네. 민준이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엘레나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민준은 러시아어로도 인사를 준비해 왔어요. 몰도바에서는 러시아어를 많이 쓰거든요. 아버지는 감동하신 표정으로 민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우리 딸을 사랑해준다니. 결혼식은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은 100명 정도였어요. 민준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시댁 친척분들이 오셨죠. 몰도바에서는 부모님과 제 대학 친구 3명이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안나였어요. 안나는 제 대학 동기였습니다. 키가 작고 귀여운 외모의 성격은 활발했죠. 그녀는 결혼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와, 엘레나? 이게 진짜야? 너 정말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응, 진짜야.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을 때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민주는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맹세를 했습니다. 엘레나,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피로연에서 몰도바 친구들과 한국 하객들이 섞여 앉았습니다. 안나는 민준의 친구들과 금방 친해졌어요. 그녀는 원래 사교적인 성격이었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예의가 바르네? 라고 안나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치? 나도 처음엔 놀랐어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안나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혹시 민준 동생 있어? 아까 식장에서 봤는데 키도 크고 멋있던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 말하는 거야? 민준 동생이야. 근데 왜? 안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냥 궁금해서. 소개시켜 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야,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민수는 좀 조용한 성격이라 내 스타일은 아닐걸? 하지만 안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엘레나, 너처럼 나도 한국 남자랑 사귀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몰도바 친구들은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내하며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줬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강남 모두 갔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의 발전상에 놀라워했어요. 엘레나,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구나. 몰도바랑은 완전히 달라. 안나는 특히 한국 음식에 빠졌습니다. 떡볶이, 치킨, 삼겹살 모두 맛있다고 했죠. 이거 먹으면서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럼 너도 한국 남자 만나서 여기 살아라고 농담했어요. 그때는 정말 농담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민준의 부모님 댁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잡채, 불고기, 갈비찜, 전 여러 가지가 차려졌습니다. 몰도바 친구들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야. 라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 자리에 민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별로 없었지만 안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안나는 민수에게 몰도바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가끔 미소를 지으면서요. 다음 날 몰도바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안나가 저를 꼭 안으며 엘레나,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너처럼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 마, 너도 분명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고 위로했어요. 결혼 후 저와 민주는 신혼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슈퍼마켓에서 장도 보고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몰도바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거든요. 민주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빴고 저는 집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나, 나 가끔 외로워. 친구들이 그리워. 안나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엘레나, 힘내.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 혹시 민수 연락처 알려줄 수 있어? 저는 처음엔 장난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안나가 계속 물어보자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1월쯤이었습니다. 안나에게서 갑자기 영상통화가 왔어요. 엘레나, 나 큰일 났어.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죠. 안나는 잠시 말을 못하다가 나 민수랑 사귀고 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민수? 민준 동생 민수 말하는 거야?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결혼식 이후로 연락하고 지냈어. 처음엔 그냥 친구였는데 점점 좋아지더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나가 몰도바에 있는데 어떻게 민수와 연락을 했을까요? 안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제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안나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돌아간 후 민수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안나 씨,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라는 짧은 문자였대요. 안나는 답장을 했고 그 후로 둘은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고 대답하는 정도였어. 근데 점차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됐지. 민수는 나한테 회사 이야기를 했고 나는 몰도바 생활을 얘기했어. 안나의 목소리는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민수가 몰도바로 날아왔어. 나를 보러 온 거야.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민수가 몰도바까지 갔다고? 민준한테 들은 적도 없는데. 안나는 민수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대. 부모님도 몰랐던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안나를 만나기 위해 일주일 휴가를 냈고 키시너우에서 안나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 엘레나. 민수는 나를 가족들에게 소개했고 우리는 몰도바 전통 음식도 먹고 와이너리도 갔어. 그때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지. 안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나 임신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임신? 안나, 너 진심이야? 안나는 울기 시작했어요.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지금 6주 차야. 엘레나, 나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민수한테도 아직 말 못했어. 저는 급히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안나가 민수 아기를 가졌대. 민준도 놀란 목소리로 뭐? 안나? 민수가 안나랑 사귀고 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민수를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민수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민수는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나가 임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민주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너 정신이 있는 거야?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시키다니. 라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둘 사이에 끼어 중재했어요. 일단 진정하자. 화를 내도 이미 일어난 일이야.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안나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며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할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실지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걱정됐어요. 시아버지는 전통적인 분이셨거든요.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과 민수는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시부모님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슨 일인데 그래? 라고 물으셨죠. 저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엘레나 형수님 친구 안나입니다. 그리고 안나가 임신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민수의 말이 끝나자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시켰다고? 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시어머니는 여보, 일단 진정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아버지는 화가 나신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야? 외국 여자라며? 민수야, 너 정말 생각이 있는 거야? 이 시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하지만 안나를 사랑합니다. 책임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옆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엘레나야, 너 그 친구 아니? 내 결혼식 때 온? 저는 네, 어머님. 안나는 제 대학 친구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안이 국제결혼 클럽이냐? 외국인 며느리 하나도 적응하기 힘든데 이제 둘이야? 그것도 임신부터 하고? 격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안나를 소개시켜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제가 형수님 친구들에게 한국을 너무 좋게 말한 것 같습니다. 민준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 내 잘못이지. 조심성 없이 행동한 거잖아 라고 하셨어요. 며칠 후 안나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했어요. 안나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엘레나, 미안해.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저는 안나를 안아주며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라고 위로했습니다. 안나는 민수를 만났고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안나에게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평생 책임지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울면서 나도 사랑해. 하지만 내 부모님이 날 싫어하시면 어떡해? 라고 물었죠. 우리는 시댁에 안나를 데려갔습니다. 시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했으니까요. 안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몰도바 전통 자수 손수건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안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으시며 안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들어와서 앉거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시아버지는 안나를 보며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28살입니다. 안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말은 할 줄 아니? 시아버지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조금 배웠습니다.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안나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리는 할 줄 아니? 라고 물으셨어요. 안나는 아직 잘 못합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정말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시부모님은 안나를 맞듣자나 하셨고 안나는 계속 긴장한 상태였어요. 저는 중간에서 통역도 하고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나가 울었습니다. 엘레나, 나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버님 표정 봤어? 나를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 저도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안나, 시간이 필요해. 부모님도 놀라신 거야. 우리가 노력하면 마음을 여실 거야. 그날 밤 민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님이 안나를 받아들이실까? 민준은 한숨을 쉬며 솔직히 모르겠어.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신 분이라. 하지만 민수가 결심한 이상 우리가 도와줘야지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레나야, 엄마야. 안나 그 친구 데리고 집에 와봐. 김치 담그는 거 가르쳐 줄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마음을 조금 여신 건가? 어머니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안나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녀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신대. 우리는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 김치 재료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안나야, 이리 와봐. 김치 담그는 거 보여줄게. 안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메모하며 따라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무뚝뚝하셨지만 점차 표정이 풀리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해도 돼.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안나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가 안나야, 내 고향은 어떤 곳이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안나는 천천히 한국어로 대답했죠. 작은 마을입니다. 포도밭 많습니다. 와인 유명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우리나라도 요즘 와인 많이 마시더라고 하시며 조금씩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통역을 도우며 둘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도왔어요. 안나가 어머님, 저 정말 민수 사랑합니다. 좋은 아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안나야,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처음엔 네가 우리 민수를 이용하는 줄 알았어. 한국에 살고 싶어서 임신한 거 아닌가 했지. 시어머니의 말에 안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진심인 것 같구나.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기특해. 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님, 저 진심입니다. 민수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기도 사랑으로 생긴 아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안나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알았어. 엄마도 노력해볼게. 근데 아버지는 아직 화가 많이 나신 상태야.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그날 이후 안나는 거의 매일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한국 요리를 배우고 집안일도 도왔어요. 저도 가능한 한 함께 갔습니다. 안나 혼자 두기가 불안했거든요. 안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웠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안나가 시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안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안나를 쳐다보셨죠. 짧은 대답만 하셨습니다. 안나는 용기를 내서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 진심으로 민수 사랑합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되겠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네가 민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어 더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겠습니다. 안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좋아. 그럼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여신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문을 닫지는 않으신 거죠. 결혼 날짜를 정해야 했습니다. 안나는 이미 임신 2개월 차였거든요. 배가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했어요. 민수와 안나는 한 달 뒤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정말 급하게 준비해야 했죠. 안나의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와 안나가 함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안나의 어머니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나, 오랜만이구나. 어떻게 지내니? 그러다가 안나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 있니? 왜 그렇게 심각해? 라고 물으셨죠. 안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임신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려고요. 화면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나의 아버지가 뭐라고? 임신? 누구 아이인데? 라고 다그쳤어요. 엘레나 남편 동생이에요. 민수라는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에요. 안나의 아버지는 화가 나셨습니다. 안나,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하다니. 네가 그렇게 키운 애가 아니잖아. 안나는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는 여보, 일단 진정해요. 안나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쉽게 진정이 안 되셨습니다. 저도 화면에 나타나 말씀드렸습니다. 안나 아버님, 어머님, 저 엘레나입니다. 민수는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안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희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안나의 어머니가 엘레나, 고맙구나. 네가 옆에 있으니 조금 안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안나의 부모님도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하지만 한국까지 오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셨거든요. 안나는 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 사실이 안나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어요. 엘레나, 나 부모님 없이 결혼하는 거야. 너무 서럽다.
안나가 제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저도 안나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안나, 괜찮아. 내가 내 친정 식구나 마찬가지야. 내가 옆에 있을게. 저는 안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정말 바빠게 진행됐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고르고 하객 명단을 작성했어요. 안나는 임신 중이라 쉽게 피곤해했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애썼죠. 그런데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둘째 아들이 외국 여자 임신시켜서 급하게 결혼한대. 외국인 며느리가 벌써 둘이래. 큰아들 며느리도 외국인이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시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네. 창피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더욱 불편해하셨죠. 내가 평생 떳떳하게 살았는데 이제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겠구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탓인 것 같았거든요. 민주는 형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예요 라고 위로해줬지만 저는 여전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안나에게도 미안했어요. 제가 민수를 소개해준 게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안나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나는 침대에 누워 계속 울었어요. 엘레나, 나 못할 것 같아. 모든 게 너무 힘들어. 저는 안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안나, 포기하면 안 돼. 네가 민수를 사랑하잖아. 그리고 뱃속의 아기도 생각해야지. 민수도 달려왔습니다. 안나,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게.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민수는 안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나 상태가 어때? 많이 아프니?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안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제가 대답했죠. 시어머니는 그래. 엄마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구나. 내일 병원에 갈게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안나야, 괜찮니?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못했구나. 시어머니는 안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안나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낯선 땅에 와서 얼마나 힘들겠니? 게다가 임신까지 했잖아. 엄마가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잘해줄게. 네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 그 순간 안나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좋은 며느리 될게요. 시어머니도 안나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 나온 후 안나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미역국, 삼계탕, 전복죽 등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해. 뱃속의 아기도 생각해야지. 시어머니는 안나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시아버지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저희도 함께 갔어요. 시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민수야, 너 정말 안나를 평생 책임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안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시다가 좋아. 아버지도 이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안나를 절대 울리지 마라. 그리고 아이를 잘 키워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진짜 가족으로 대해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안나도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도 결국 마음을 여신 거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안나와 저는 오랜만에 둘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레나, 나 정말 운이 좋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안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 동서지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동서. 생각해봐. 우리가 몰도바에서 대학 다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 안나도 웃었습니다. 정말 운명인 것 같아. 너 때문에 한국에 왔고 민수를 만났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어. 모든 게 꿈만 같아.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나는 긴장한 얼굴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안나를 도와주며 오늘 정말 예쁘다. 민수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거울을 보며 엘레나, 나 떨려서 다리가 후들후들해.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고 물었죠. 걱정 마. 그냥 민수만 보고 걸어가면 돼.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저는 안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저도 긴장됐어요. 안나의 부모님이 안 오셔서 제가 친정 식구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예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민수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시댁 친척분들이었어요. 이웃 어르신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저는 하객들의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또 외국인이네,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하는 거래하는 수군거림이 들렸거든요. 하지만 안나는 당당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을 때 안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안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친정아버지 대신 제가 안나를 민수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안나, 행복해야 해. 알겠지? 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주례 선생님이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을 맹세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나,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과 우리 아이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안나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민수, 저도 당신 사랑합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되겠습니다.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안나의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하객들 중 몇 분은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음식은 시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신 한식 뷔페였어요. 떡볶이, 잡채, 전, 갈비찜 등이 차려졌습니다. 하객들은 맛있게 식사를 하며 신랑 신부를 축하해줬죠. 시아버지는 건배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둘째 아들 민수가 결혼을 합니다. 신부는 동유럽에서 온 안나입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대도 했죠. 시아버지의 말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안나를 알아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으로 우리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나를 바라보셨어요. 안나야, 이제 너도 우리 딸이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민수야, 안나를 평생 잘 모셔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안나는 울면서 시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시댁 친척 어르신 한 분이 시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며느리 둘 다 외국인이라 걱정했는데 보니까 괜찮네요. 특히 안나 그 친구 정말 착해 보여요. 시어머니는 네, 처음엔 저도 걱정했는데 이제는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이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국제결혼도 자연스러운 거지.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죠.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엔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민수와 안나는 제주도로 짧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이틀밖에 못 갔지만 안나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엘레나, 제주도 너무 아름다워. 바다가 정말 깨끗해. 안나가 사진을 보내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안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해졌거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수와 안나는 신혼집에 입주했습니다. 시댁에서 가까운 빌라 2층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죠. 시어머니는 집들이 날 직접 김치와 반찬을 잔뜩 가져다 주셨습니다. 안나야, 임신 중이니까 잘 먹어야 해. 반찬 떨어지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만들어줄게. 시어머니의 말에 안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시어머니도 안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안나는 신혼집에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댁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이 시어머니는 그래, 안나야. 너도 잘 잤니? 뭐 먹었어? 라고 물으시며 안나를 챙겨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안나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임신 4개월 차였거든요. 안나는 산부인과에 정기적으로 다녔고 저도 가능한 한 함께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 잘 관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안나는 임신부 교실에도 다녔습니다. 거기서 다른 임산부들을 만났는데 처음엔 외국인이라고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머,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안나는 뿌듯해했습니다. 임신부 교실에서 만난 한 언니가 안나에게 친근하게 대해줬습니다. 저도 첫 애라 긴장돼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 언니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안나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줬습니다. 안나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시어머니와 안나가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어머, 며느리야? 외국 사람이네. 하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네, 우리 작은 며느리예요. 동유럽에서 왔어요. 착하고 예쁘죠?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국제결혼 많이들 하네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주머니들이 감탄했습니다. 안나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아주머니들은 어머, 한국말도 잘하네. 기특해라. 하며 안나에게 사탕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나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더라. 엄마도 자랑스러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나는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나가 비자 연장을 하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서류가 복잡했어요. 한국어로 된 서류를 혼자 작성하기 어려웠거든요. 저도 함께 갔지만 둘 다 헷갈렸습니다. 엘레나,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너무 복잡해. 우리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친절한 직원분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결혼 이민자시면 이 서류를 작성하셔야 해요. 여기에 남편분 정보도 적으셔야 하고요. 서류를 다 작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에 사는 게 쉽지 않네. 서류도 많고 규칙도 복잡해. 안나가 투덜댔습니다. 저도 공감했어요. 나도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나가 갑자기 엘레나, 나 가끔 후회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후회? 무슨 소리야? 안나는 아니, 민수랑 결혼한 건 후회 안 해. 근데 한국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가끔 외로워. 저는 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나, 나도 그래. 가끔 몰도바가 그리워.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 민준이도 있고 민수도 있고 시부모님도 계시고.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 돼.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 엘레나. 네가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자 안나는 태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엘레나, 아기가 움직여. 진짜로 차는 게 느껴져. 안나는 신기해하며 제 손을 자기 배에 올려놓았어요. 저도 태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네. 힘차게 차는데. 건강한 아기야. 민수도 퇴근하자마자 달려와 안나의 배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렴. 민수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안나는 민수, 당신 만나서 행복해. 우리 아기 낳으면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손주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안나야, 태명은 지었니? 우리 집안은 아들은 민자 돌림이고 딸은 마음대로 짓는데. 안나는 아직 몰라요. 성별 알려주면 그때 지을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다음 병원 검진에서 성별이 밝혀졌습니다. 축하드려요. 딸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안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이래. 민수, 우리 딸 가지는 거야. 민수도 기뻐하며 안나를 안아주었죠.
저도 옆에서 축하해줬습니다. 와, 조카 딸이다. 얼마나 예쁠까? 시댁의 소식을 전하자 시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오, 손녀야. 좋지. 우리 집안에 딸이 또 태어나는구나. 시아버지는 벌써부터 손녀를 위해 무엇을 사줄지 고민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아기 이름 지어야겠네. 예쁜 이름으로 지어주자고 하셨습니다. 안나의 임신 6개월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안나와 함께 아기용품을 사러 갔어요. 백화점 유아용품 매장에는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유모차, 아기 침대, 옷가지, 젖병 등등 뭘 사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죠. 엘레나, 이거 필요할까? 저거는? 뭐부터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 안나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아이가 없어서 잘 몰랐어요. 그때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처음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애 셋 키운 엄마예요. 그 아주머니는 정말 친절하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필요한지 알려주셨습니다. 유모차는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아기가 금방 크거든요. 대신 카시트는 좋은 걸 사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는 현명하게 쇼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나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 모르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도와주다니라고 감탄했습니다. 저도 그게 한국의 매력이야. 정이 많은 나라지라고 말했어요. 안나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안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엘레나, 큰일 났어. 민수가 사고가 났대.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사고? 어디서? 라고 물었습니다. 안나는 울먹이며 회사에서 오다가 차 사고가 났대. 지금 병원에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저와 민주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민수를 봤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팔에 깁스를 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민수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안나는 민수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민수 괜찮아? 아프지? 어떡해? 안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골절상과 타박상이 있습니다. 입원은 필요 없지만 2주 정도는 집에서 쉬셔야 해요. 민수는 팔을 다쳐서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를 주었지만 월급은 나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수와 안나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라 저축도 별로 없었거든요. 형, 어떡하죠?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안나는 임신 중이라 일도 못하고.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걱정 마. 형이 도와줄게. 당장 필요한 돈은 빌려줄 테니까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여유가 많지 않다는 걸요. 시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민수가 다쳤다고? 어디 많이 다쳤니? 라고 걱정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급히 집에서 음식을 싸들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아프니? 엄마가 영양식 해줄게. 시아버지는 민수에게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병원비 내거라. 부족하면 말하고. 민수는 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아니다. 네가 다쳤는데 어떻게 하냐. 부모가 도와줘야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민수네 집에 가셨습니다. 안나를 도와 집안일을 해주시고 식사도 준비해 주셨어요. 안나야, 너는 임신 중이니까 무리하지 마. 엄마가 다 할게. 시어머니의 헌신에 안나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안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가 고마워.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민수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딸이잖아 라고 대답하셨어요. 민수의 사고 소식은 동네에도 퍼졌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반찬을 갖다 주셨어요. 민수네 집 걱정되더라. 이거 먹어. 임산부한테 좋은 거야. 우리 애들도 다 키워봐서 아는데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편하게 지내. 안나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놀랐습니다. 엘레나, 몰도바였으면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않았을 거야.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가족 같아. 저도 그게 한국의 정이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문화지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2주 후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생활비 때문에 일을 해야 했어요. 안나는 걱정했지만 민수는 괜찮아. 내가 돈을 벌어야 네가 편하게 출산할 수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큰 반전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나, 큰일 났어. 아니, 좋은 일이야. 안나는 놀라서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죠.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어. 그것도 유럽이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민수의 말에 안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루마니아? 거기가 몰도바 바로 옆 나라잖아. 루마니아와 몰도바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민수는 그래. 회사에서 루마니아에 새 사무소를 열기로 했대. 한국어와 유럽 문화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선택됐어. 급여도 지금보다 30% 더 준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안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유럽으로 가는 거야? 우리 부모님 집에서 차로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안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민수, 정말이야? 꿈 아니야? 민수는 안나를 꼭 안아주며 진짜야. 출산하고 3개월 후에 발령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부모님, 민준과 저, 그리고 민수와 안나까지요. 민수가 발령 소식을 전하자 시아버지는 그래? 유럽으로 가는구나. 멀어지네. 라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자주 못 보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민준이 아버지, 어머니 좋은 기회잖아요. 민수도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안나도 고향 가까이에서 살 수 있고 우리가 자주 놀러가면 되죠라고 설득했습니다. 저도 맞아요. 요즘은 비행기로 10시간이면 가잖아요. 자주 연락하면 돼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그래, 너희 젊은 사람들이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건 나쁘지 않지. 민수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안나 부모님도 자주 뵙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나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 명절 때마다 한국 올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임신 7개월이 되자 안나는 출산 준비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강사 선생님이 출산은 힘들지만 아기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게 보상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엘레나, 나 무서워. 출산이 얼마나 아플까? 안나가 물었습니다. 저도 출산 경험이 없어서 확실히 말할 수 없었어요. 수진 언니 말로는 힘들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대. 우리 안나도 할 수 있어. 저는 안나를 격려했습니다. 수진은 안나보다 한 달 먼저 출산 예정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나야, 나 어제 출산했어. 아들이야. 안나는 축하하며 언니 축하해요. 힘들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힘들었지. 근데 아기 얼굴 보니까 다 잊혀지더라고 대답했어요. 안나는 수진의 출산 소식을 듣고 더 긴장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야. 민수는 안나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위로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안나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깨서 민수, 나 진통 시작된 것 같아라고 하는 바람에 몇 번이나 병원에 갔다 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직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나를 위해 미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출산하면 미역국을 먹어야 해. 한국 전통이야. 산모 건강에 좋거든. 안나는 어머님, 제가 출산하면 정말 미역국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몰도바에는 없는 음식이었지만 안나는 이제 한국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나가 진짜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민수, 이번엔 진짜야. 아파. 민수는 황급히 병원 가방을 챙기고 안나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와 민준, 시부모님도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분만실 앞에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발 순산하게 해주세요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며 손주를 기다리셨어요. 3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간호사가 나와서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를 쳤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안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땀을 흘리며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엘레나, 나 해냈어. 우리 딸 봤어? 정말 예뻐. 아기는 안나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작고 빨갛고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시부모님도 손주를 보러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오, 우리 손녀. 참 예쁜 애라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시어머니는 안나야, 고생했다. 정말 잘했어 라고 하시며 안나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좋은 손녀 낳았죠? 안나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럼 우리 집안의 보물이지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순간 안나는 완전히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출산 후 안나는 조리원에 입원했습니다. 2주 동안 전문적인 산후 관리를 받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즘은 다들 조리원 간다더라. 안나도 가야지. 몸 회복이 중요해라고 하시며 비용을 대주셨습니다. 안나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라고 말했어요. 조리원에서 안나는 다른 산모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엄마들과 친해지면서 육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죠. 초유를 꼭 먹여야 해요. 기저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트림은 이렇게 시키세요. 등등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저도 안나를 자주 만나러 갔어요. 아기를 안아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안나, 얘 정말 너를 닮았어. 눈이 똑같아. 안나는 행복한 표정으로 그치? 근데 코는 민수를 닮은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예린이로 정했어요. 예쁠 예자의 옥린자였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온 후 안나는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수유를 해야 했고 기저귀도 갈아야 했죠. 민수는 회사를 다녀야 해서 밤에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점점 지쳐갔어요. 엘레나, 나 너무 힘들어. 애가 계속 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안나를 도우러 자주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거의 매일 오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셨어요. 안나야, 넌 애만 봐. 엄마가 밥하고 청소할게. 시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안나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예린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100일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100일 잔치를 열었어요. 시댁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예린이는 한복을 입고 정말 예뻤어요. 아이고 이쁘다. 외국 피가 섞여서 그런가 눈이 크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100일 잔치에서 시아버지가 건배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손녀 예린이의 100일입니다. 건강하게 100일을 맞아서 할아버지가 정말 기쁩니다. 그러고는 안나를 보며 안나야, 네가 우리 가족에 와줘서 고맙다. 예린이를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안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나서 행복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안나가 정말 이 가족의 일부가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100일 후 민수는 루마니아 발령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자 신청도 하고 현지 주택도 알아봐야 했어요. 안나는 설레면서도 걱정됐습니다. 엘레나, 나 한국을 떠나는 게 아쉬워.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저는 안나, 거기서도 잘할 수 있어. 게다가 내 부모님도 가까이 계시잖아.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우리 부모님이 예린이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만 해도 기대되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안나가 떠나는 게 섭섭하셨습니다. 안나야, 가서도 자주 연락해. 예린이 사진도 많이 보내주고. 안나는 어머님, 명절마다 한국 올게요. 그리고 매일 영상통화할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예린이가 4개월이 되던 날 민수네 가족은 루마니아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우리 모두 배웅을 나갔어요. 시부모님은 예린이를 안아보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주 보러 갈게. 건강하게 자라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나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엘레나,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저도 울면서 안나, 행복하게 살아. 자주 연락하자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민준에게 형, 그동안 감사했어요. 잘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며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손주를 자주 못 보겠네.
시아버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놀러 가면 되지라고 위로하셨어요. 저도 안나가 보고 싶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안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레나, 우리 루마니아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부모님이 매일 와서 예린이를 봐주셔.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안나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부모님이 예린이를 정말 사랑하셔. 아빠는 벌써 장난감을 잔뜩 사주셨고 엄마는 매일 요리를 해오셔. 민수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 안나의 소식을 듣고 저도 기뻤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했습니다. 예린이는 날마다 커가고 있었어요. 엘레나 이모, 안녕. 예린이가 화면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죠. 예린아, 이모가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시부모님도 정기적으로 안나네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셨습니다. 예린아, 할아버지다. 잘 지내니? 밥은 잘 먹고? 시아버지는 손주 바보가 되셨어요. 시어머니도 안나야, 너 살은 뺐니? 산후조리 잘해야 해라고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나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엘레나, 나 또 임신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벌써? 예린이가 아직 돌도 안 됐는데. 안나는 웃으며 응, 예상치 못했어. 근데 우리 둘 다 기뻐. 예린이에게 동생이 생기는 거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어머, 그럼 예린이랑 터울이 별로 안 되겠네. 안나가 힘들겠다고 걱정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좋은 일이지. 손주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안나의 둘째 임신은 첫째 때보다 수월했습니다. 이미 경험이 있었고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안나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준호로 지었어요. 민수의 민자 돌림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한국식 이름이었습니다. 엘레나, 준호가 진짜 민수를 똑 닮았어. 코도 똑같고 입도 똑같아. 안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상통화로 준호를 봤는데 정말 귀여웠어요. 와, 이제 조카가 둘이나 되네. 빨리 보고 싶다. 시부모님은 손주 둘을 보기 위해 루마니아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사진으로만 보니까 답답해.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도 그래요. 안나도 도와줘야 할 것 같고요. 애 둘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라고 동의하셨습니다. 저와 민준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가자. 안나 보고 싶어. 그리고 조카들도 봐야지. 민준은 그래, 휴가 내서 가자. 루마니아도 구경하고라고 말했어요. 2026년 여름 우리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로 날아갔습니다. 공항에서 민수네 가족이 우리를 마중 나왔어요. 안나는 예린이를 안고 있었고 민수는 준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어머님, 아버님. 안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나, 보고 싶었어. 저는 안나를 껴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예린이를 안아보며 아이고, 우리 예린이. 할머니가 왔어. 많이 컸네. 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준호를 보며 오, 우리 손자. 잘생겼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안나네 집은 부쿠레슈티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어요. 와, 여기 정말 좋다. 공기도 맑고. 제가 말하자 안나는 그치? 우리도 여기가 마음에 들어.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에는 안나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안나의 어머니는 안녕하세요. 저희 딸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인사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이고 한국말을 하시네요. 우리 사돈도 한국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안나의 아버지도 사돈 어른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서툰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아니요, 안나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몰도바 음식이 함께 차려졌거든요. 안나가 만든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안나 어머니가 만든 전통 몰도바 요리들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한국 요리를 정말 잘하네요. 시어머니가 칭찬하셨습니다. 안나는 어머님이 가르쳐 주셔서 배웠어요. 여기서도 한국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어요. 민수가 좋아하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안나가 요리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이제는 저보다 한국 음식을 더 잘 만들어요 라고 자랑했죠. 루마니아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린이와 준호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손주 둘을 한꺼번에 보니까 정말 좋다. 이런 행복이 있나 싶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손주들과 놀아주시느라 정말 바쁘셨어요. 어느 날 우리는 안나의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키시너우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시골이었습니다. 와, 여기가 안나 고향이구나. 정말 평화로워 보인다. 제가 감탄하자 안나는 그치? 나도 어렸을 때 여기서 뛰어놀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안나의 친척들이 모여 우리를 환대해 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모두 모였어요. 안나가 한국에서 잘 지낸다고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안나의 할머니가 러시아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안나가 통역을 해줬죠.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오다니 처음이에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몰려와 우리를 구경했어요. 시어머니는 여기 사람들도 참 순박하네요. 우리 시골하고 비슷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나는 우리에게 마을을 구경시켜줬습니다. 자신이 다녔던 학교, 뛰어놀던 공원, 첫 키스를 한 곳까지 모두 보여줬어요. 여기가 내 추억이 담긴 곳이야. 이제 예린이와 준호도 여기서 추억을 만들 거야. 안나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와이너리를 방문했습니다. 몰도바는 와인으로 유명한 나라였거든요. 거대한 와인 저장고에는 수백 개의 통이 있었어요. 이 와인은 100년이 넘었습니다. 와이너리 주인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와인을 시음하시며 오, 이거 정말 맛있네요. 한국에도 이런 와인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주인은 한국에도 수출하고 싶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라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안나의 부모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안나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전통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사르말레라는 양배추 말이, 마말리가라는 옥수수죽, 그리고 각종 치즈와 빵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특별하네요. 시어머니가 칭찬하셨습니다. 안나의 아버지가 건배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돈 어른들이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나를 사랑해 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도 아닙니다. 안나가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하죠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때 안나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딸이 너무 먼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안심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안나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우리 사돈 걱정 마세요. 안나는 우리 딸입니다. 평생 잘 돌봐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안나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정말 행복해요. 민수도 옆에서 안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일주일의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시어머니는 안나야, 건강하게 지내. 애들도 잘 키우고. 자주 연락하자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안나는 어머님 또 올게요.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안나가 정말 그리웠습니다. 함께 살 때는 몰랐는데 떨어져 있으니 허전했어요. 민준에게 여보, 나 안나 보고 싶어. 우리 언제 또 갈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내년 여름에 가자. 그때쯤이면 준호도 더 크고 예린이도 더 자랐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민준이 저녁에 집에 돌아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나한테도 해외 발령 제의가 들어왔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어디로? 민준은 독일 베를린이야. 회사에서 유럽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가라고 하더라고 대답했습니다. 독일? 그럼 우리도 유럽으로 가는 거야?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내년 초에 발령이야. 내 생각은 어때? 가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여보, 독일이면 루마니아에서 가깝잖아.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가는 거리야. 안나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도 맞아. 그리고 유럽에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우리 모험을 해보자고 말했어요.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시아버지는 또 아쉬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들이 다 유럽으로 가버리네. 우리 노인네들만 남는구만.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보, 젊은 사람들이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거 좋잖아요. 우리가 응원해야죠라고 설득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그래, 너희도 가거라. 대신 자주 연락하고 명절 때는 꼭 와야 한다고 조건을 다셨어요. 저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살다가 자주 올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안나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엘레나, 정말? 너도 유럽으로 와. 우리 자주 만날 수 있겠다. 저도 신났어요. 응, 베를린에서 루마니아까지 금방이잖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2027년 2월 저와 민준도 독일로 떠났습니다. 베를린은 정말 멋진 도시였어요. 역사적인 건물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심의 아파트에 입주했죠. 처음 한 달은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독일어를 배우고 동네를 익히고 장을 보는 곳을 찾았어요. 민주는 회사에 출근했고 저는 독일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었지만 신선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안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중간 지점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베를린에서도 부쿠레슈티에서도 비슷한 거리였거든요. 엘레나, 안나가 공항에서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보고 싶었어. 우리는 부다페스트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도나우 강변을 걷고 온천에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우리 진짜 유럽 사람들 같지 않아? 안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러게. 몰도바에서 대학 다닐 때 이럴 줄 알았겠어? 정말 운명인 것 같아. 우리가 한국에서 만나고 한국 남자들과 결혼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다시 만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안나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저녁에는 민수도 합류했습니다. 민준과 민수 형제가 부다페스트에서 만난 거예요. 형, 오랜만입니다.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준도 민수야, 잘 지냈어? 회사 생활은 어때? 라고 물었죠. 4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국제적이 됐네요. 한국, 몰도바, 루마니아, 독일.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도 그러게.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에 외국인 며느리 받는 거 반대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여셨어 라고 말했어요. 안나가 갑자기 엘레나 있잖아. 나 또 임신했어 라고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또? 벌써 셋째야. 안나는 웃으며 응, 예상치 못했는데 생겼어. 우리 이제 아이 셋 엄마 아빠가 되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축하해, 민수야. 너희 집은 정말 복 많이 받았다고 축하했습니다. 저도 와, 정말 축하해. 이번엔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물었죠. 안나는 아직 몰라. 다음 달에 알 수 있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민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아기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응, 나도 그 생각했어. 안나네 집 보니까 부럽더라. 우리도 아기 가지자고 대답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임신했다고요?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민준은 깜짝 놀라며 저를 안아 올렸어요. 정말?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우리는 너무 기쁜 나머지 울고 웃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첫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이 시어머니는 어머, 정말? 엘레나야, 축하한다. 드디어 우리 큰손주가 생기는구나. 라고 기뻐하셨어요. 시아버지도 그래? 잘됐다. 건강하게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나, 나도 임신했어. 우리 비슷한 시기에 낳겠다. 안나는 정말 기뻐했어요. 와, 엘레나, 축하해. 우리 애들이 친구가 되겠네. 저도 신났습니다. 안나와 함께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다니요. 독일에서의 임신 생활은 한국과 조금 달랐습니다. 병원 시스템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어요. 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줬고 가게에서도 먼저 계산하게 해줬습니다. 독일어 학원 선생님도 축하해 주셨어요. 엘레나, 축하합니다. 독일에서 아기를 낳는 거 좋은 선택이에요. 의료 시스템이 아주 좋거든요. 선생님은 독일의 출산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되자 저는 입덧으로 고생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어요. 민주는 저를 정말 잘 돌봐줬습니다. 여보,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올게. 매일 제가 원하는 음식을 사다 줬죠. 한국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모두 먹고 싶었어요. 베를린에도 한인 마트가 있었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김치, 고추장, 된장, 각종 반찬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한국 음식이 먹고 싶었는데 제가 전화로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엘레나야, 임신 중에는 먹고 싶은 거 먹어야 해.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던 날 성별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민주는 정말 기뻐했어요. 아들, 우리 아들이야. 저도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리자 시아버지는 오, 손자야? 좋아.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가 생겼구나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안나도 같은 시기에 성별을 알게 됐어요. 엘레나, 나도 아들이야. 우리 둘 다 아들 낳네? 정말 신기한 우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상통화로 임신부 배를 보여주며 웃었어요. 우리 애들 나중에 친구 되겠다. 임신 7개월쯤 되자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민주는 제 배에 손을 대고 아들아, 아빠야. 건강하게 나오렴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태동을 느낄 때마다 저는 신기했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고 출혈이 있었어요. 민준이 급히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갑자기 이러는데 괜찮을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더니 조기 진통 증상이 있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됐거든요. 선생님, 아기는 괜찮나요? 아기는 건강합니다. 다만 엄마가 무리하셔서 그래요. 집에서 푹 쉬세요. 선생님의 말에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민주는 여보, 걱정 마. 내가 다 할게. 넌 그냥 누워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안나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걱정하며 엘레나, 괜찮아? 내가 가서 돌봐줄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아. 민준이 잘 돌봐줘. 너도 임신 중이니까 무리하지 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걱정하셨습니다. 엘레나야, 괜찮니? 엄마가 가야 하나? 저는 어머님,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 취하면 된대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걱정되네. 자주 연락하자고 하셨습니다. 2주 동안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저를 돌봐줬어요. 식사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말하자 민주는 당연한 거지. 우리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2주 후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조심하면서 일상생활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던 2027년 10월이었습니다. 베를린은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여보, 아기 나올 것 같아. 민주는 황급히 병원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엘레나, 힘내.
조금만 참아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더 심해졌죠. 아, 너무 아파. 저는 소리를 지르며 버텼습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제게 안겨주셨습니다. 작고 빨갛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민주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낳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녕, 우리 아기. 엄마야. 아기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지훈이로 정했습니다. 지혜로울 지자의 훈훈할 훈자였어요. 민자 돌림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었죠. 지훈아,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시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손주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훈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예요. 시아버지는 화면 속 지훈이를 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오, 우리 손자. 정말 잘생겼네. 건강해 보이고. 시어머니는 엘레나야, 정말 고생했다. 산후조리 잘해야 해. 몸조리가 중요하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네, 어머님. 잘 먹고 잘 쉴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못 가서 미안하다. 조금 있다가 갈게라고 하셨습니다. 안나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나, 나 낳았어. 아들이야. 안나는 축하해, 엘레나. 나는 다음 달에 낳을 것 같아. 우리 진짜 비슷하게 낳네? 라고 기뻐했어요. 독일 병원에서의 산후 관리는 정말 좋았습니다. 조산사가 매일 집에 와서 체크해줬거든요. 엘레나, 회복이 잘 되고 있어요. 아기도 건강하고요. 조산사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수유를 해야 했고 지훈이는 자주 울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없어. 민주는 내가 도와줄게. 기저귀 가는 건 내가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안나도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현우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엘레나, 나도 낳았어. 아들이야. 이제.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야. 안나의 목소리는 피곤하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축하해, 안나. 현우 사진 보내줘. 안나가 보낸 사진 속 현우는 정말 귀여웠습니다. 준호를 닮았더라고요. 우리 지훈이랑 현우가 나중에 친구 되면 좋겠다. 제가 말하자 안나는 당연하지. 우리 애들은 사촌처럼 지낼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가 100일이 되던 날 시부모님이 독일로 오셨습니다. 손주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지훈이. 할아버지가 왔다. 시아버지는 지훈이를 안아보시며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 우리 손주 참 잘생겼네. 민준이 어렸을 때랑 똑같아라고 감탄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일주일 동안 머무시며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셨어요. 엘레나야, 산후조리가 중요해. 잘 먹어야 해. 시아버지는 지훈이를 안고 산책을 다니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시아버지는 지훈이 할아버지 바보가 되셨어요. 시어머니도 여보, 손주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계신 동안 우리는 루마니아로 안나네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베를린에서 차로 15시간 정도 걸렸지만 가족 모두 함께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구나. 시아버지가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도착했을 때 안나네 가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어머님, 아버님, 안나가 현우를 안고 손을 흔들었어요. 예린이와 준호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지훈이 이모, 안녕. 두 집안의 손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린이, 준호, 현우, 그리고 지훈이까지 4명이었죠. 시아버지는 이렇게 손주가 넷이나 되다니. 정말 복 많이 받았어 라고 감개무량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네라고 웃으셨어요. 안나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사돈 어른, 오랜만입니다. 안나의 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두 집안 부모님들은 이제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셨습니다.
사돈, 우리 손주들 잘 커가네요 라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시자 안나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두 며느리가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날 저녁 큰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음식과 몰도바 음식이 함께 차려졌어요. 안나와 제가 함께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이 요리 솜씨가 정말 늘었네.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건배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족이 모여서 정말 기쁩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걱정도 많이 했죠. 모두 조용히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걱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엘레나와 안나는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손주도 넷이나 낳아줬고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요. 안나의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딸들이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희 부모도 행복합니다. 처음엔 먼 나라로 딸을 보내는 게 불안했지만 지금은 안심합니다. 저와 안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과 민수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정말 운이 좋죠? 안나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정말 축복받았어. 그날 밤 아이들은 모두 한 방에서 잤습니다. 예린이가 지훈이와 현우를 돌봐주고 준호는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우리 애들 정말 사이 좋네. 안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엘레나야, 안나야, 너희 덕분에 우리가 세계를 보게 됐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유럽도 오고 새로운 문화도 경험하고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지. 어머님,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나도 맞아요. 처음에 임신하고 결혼했을 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시아버지는 사실 나도 변했어. 처음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 하지만 너희를 알아가면서 깨달았어.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걸.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이지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안나의 고향 마을로 다시 갔습니다. 지훈이를 안나의 할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 이 아기가 제 아들 지훈이에요. 할머니는 지훈이를 안아보시며 어머, 정말 귀엽구나. 축복해주마라고 러시아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안나가 또 왔네. 그리고 친구도 함께 왔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반가워했어요.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전통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몰도바도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람들이 순박하고 정이 많아요 라고 말했어요. 마을 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와 엘레나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멀리 한국까지 가서 좋은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너희가 두 나라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어. 일주일의 여행을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도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엘레나야, 건강하게 잘 지내. 지훈이 잘 키우고 자주 연락하자. 시어머니가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다음에 한국 갈게요. 제가 말씀드리자 시아버지는 그래, 명절 때 꼭 와라. 보고 싶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독일어, 한국어, 영어를 모두 배우고 있습니다. 안나의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시간을 보냅니다. 2030년 어느 날 안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레나, 있잖아. 우리 이야기가 한국 방송에 나온대. 저는 놀라서 뭐? 방송? 무슨 방송? 이라고 물었어요. 안나는 국제결혼가족 다큐멘터리래. 우리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데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한국 방송팀이 독일과 루마니아로 와서 우리 가족을 취재했어요. 시부모님도 인터뷰에 응하셨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며느리들이 정말 훌륭해요. 방송이 나간 후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했어요. 국제결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몰도바에서도 우리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현지 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텔레비전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몰도바 여성들이 한국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안나의 대학 동창들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안나, 너 진짜 대단하다.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 몰도바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요. 어느 날 안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우리 정말 많은 것을 이뤘어. 처음엔 그냥 살아가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잖아. 저도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지금 저는 독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준과 지훈이 그리고 작년에 태어난 딸 지아까지 가족이 넷입니다. 안나도 루마니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예린이, 준호, 현우, 그리고 막내딸 예나까지 5 식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주 만납니다. 명절 때는 한국에 가서 시부모님을 뵙고요. 여름 휴가 때는 몰도바에 가서 친정 부모님을 뵙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사촌처럼 여기며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한국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서울의 거리, 남산, 한강, 맛있었던 음식들이 생각나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하거든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고 꿈을 이루며 살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따뜻한 가족, 그리고 평생의 친구인 안나와의 인연까지요. 한국에서 배운 가족의 가치, 정의 문화, 열심히 사는 삶의 자세는 지금도 제 삶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몰도바 친구들은 이제 저를 한국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한국에 대해 물어볼 게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해 줍니다. 한국의 좋은 점들을 알리는 게 저의 작은 사명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루마니아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 강좌도 열고 한국 음식 요리 교실도 운영합니다. 한국은 정말 배울 게 많은 나라야. 나는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시부모님은 이제 70대이십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가끔 너희 덕분에 노년이 즐겁다.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시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한국, 몰도바, 독일 국기가 함께 그려져 있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가족은 특별하대요. 라고 자랑하더군요. 저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해.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지. 그게 우리의 강점이야. 너는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민이란다. 지훈이는 저 멋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응, 정말 멋져.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랑과 가족의 가치는 같습니다.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진심으로 받아주는 나라죠. 한국 사람들의 정,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열심히 사는 자세는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저와 안나는 앞으로도 두 나라, 아니 여러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엔 낯선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저와 안나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민준에게도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를 사랑해주고 책임져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나에게 고맙습니다. 네가 있어서 제 한국 생활이 외롭지 않았어. 우리가 동서가 된 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 앞으로도 평생 친구로 지내자. 한국에서 몰도바로 다시 유럽으로 이어진 우리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넘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새로운 세대가 이어지고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